우리 공화국의 건국 역사에 일찍이 가져오지 못하였던 우리식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여 우리 해군이 얼마나 빨리 핵무장을 갖추는가, 다시 말해서 위력적인 핵 잠수함을 취역하는 것이 오늘인가 내일인가에 따라 운명적인 국사가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나오셨는데요. 위원님,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처음으로 건조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수식에 직접 참석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장 또 해군, 이 해군의 핵무장화를 미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물속 도발까지 나서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런 메시지를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받아주기를 기대하는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북한이 실제로 그 핵 잠수함 개발에 성공하였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정부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여러 가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발표했고, 네. 저도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동방경제포럼, 블라디보스톡에 개최하는 동방경제포럼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총비서가 만나서 무기 거래를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지난 4일에 보도를 했죠. 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시나리오가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는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받고 또 정착 위성 기술을 받고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포탄 등을 제공한다, 이런 설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 저렇게 개발 완성이 됐다면 러시아로부터 핵 잠수함 개발에 관한 기술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설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 로미오급을 3,000톤급으로 개량해서 이제 진수한 핵 잠수함이 실제로는 운영이 가능하지 않은 일종의 미완성 잠수함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디자인상으로도 그 10발의 이제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을 자랑했는데, 그렇게 미사일을 다량 탑재를 하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미사일 발사대가 그 잠수함을 운영하는 데 위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서 이 잠수함이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있는가, 아니면 조타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이 설계가 이게 과연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로 되어 있는가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정황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도산 안창호 하면은 이 말미 부분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잠수함 조타실 위에 있기 때문에 압력을 견디기 어렵다. 트럭으로 친다면 운전석 위에 미사일 발사대를 그것도 10대나 한 설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안전성을 염두에 두고 한 그 합리적인 디자인인가,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이 이제 한 개의 그런 이해가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무기 개발 2019년 1월 죄송합니다. 21년 1월 제8차 당대에서 5개의 신종 미사일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핵 추진 미사일이고, 정찰 위성도 2번 실패한 정찰 위성 개발도 포함했는데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이, 지난번에 정찰 위성 발사에 2번째로 실패했죠. 그런데 이제 로켓의 그 비상 폭파 장치에 이상이 있어서 폭파했지만 10월 달까지는 그것을 결함을 고쳐가지고 다시 발사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천리마가 이제 그 만리경 정찰 위성을 우주의 궤도에 올려놓는 게 목적인데, 아무리 이 천리마라는 로켓의 발사에 성공하더라도, 그래서 만리경이라는 정찰 위성이 우주의 궤도에 정착하더라도 그 만리경이라는 정찰 위성이 제대로 카메라 작동을 못하는 소위 깡통 위성이라면은 그건 정찰 위성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만리경이 완성되었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발사 성공에만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왜 이것을 하느냐가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고 존엄이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니까 밑에 이게 기술자와 간부들이
계속 그런 시험 발사를 하긴 하지만 그 원래의 그런 전략적인 무기 개발의 목적에 충실한 그런 움직임을 보기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네. 보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좀 조급해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뭐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서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3000cc, 4000cc 대형 차를 갖고는 싶은데 네. 돈이 없으니까 1500cc 엔진을 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굉장히 소음이 클 겁니다. 네. 힘에 부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 3000톤급으로 개량을 한 거예요. 1800톤급을.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엔진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더군다나 SLBM을 10대를 지금 장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이제 엔진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 잠수함의 최대 약점은 바로 소음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 있기 때문에 구축함이나 이지스함 같은 경우에 이 소나를 쏠 경우에 소음으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제 그걸 격추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보면 과연 이 잠수함이 소음이 얼마나 심할 것인가. 특히 디젤 엔진이잖아요. 예, 그리고 꽤 이게 아마 소음이 클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잠수함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밑으로 조용히 가야지 상대방한테 위력이 되는데 막 시끄럽게 가면 그냥 밑에 그냥 오래 쏴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것들이 아직 북한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아주 이상한 설계와 함께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작동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지금 의문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네. 최준봉 교수님 보면요. 이번 잠수함 진수식에 부인이나 동생을 다 제쳐두고 외무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특이하게 보입니다. 특이한 거죠. 이상한 네.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진수식이라고 하는 건 마치 엄마가 탯줄을 아이하고 끊고 아이가 독립된 개체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행사를 하는 걸 진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탯줄을 끊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줄이 연결돼 있으면 진수자가 여성분이 대부분 하죠. 예. 진수자가 도끼로 그걸 끊거나 아니면 지금 저 형태처럼 보자기 안에 병을 넣어서 그 병이 깨트려지는 그런 장면. 그게 이제 진수식의 원래 목적인데 원래는 그래서 대부분 선장 같으면 자기 개인 배면 선장이 부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정부가 만약에 군함을 진수할 땐 대부분 다 대통령 부인께서 가서 그걸 깨트리거나 아니면 진수식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최선희가 나타났어요. 네. 최선희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성명을 낼 때 우리나라를 아주 그냥 공격적으로 또 미국을 공격적으로 했던 성명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게 좀 이상하고요. 일단 김정은이란 저 국방위원장이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점이 하나라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최선희라는 인물을 저렇게 내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대미 압박용이 아니겠나. 왜냐하면 네. 미국을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인물을 내세워서 미국에 대한 어떤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두 분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잠수함의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저건 문제가 있어요. 저런 형태로 잠수함을 만들어 놓으면 제대로 잠행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발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전술 핵 잠수함을 공개했던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이른바 구구절을 맞아 심야 열병식도 열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열병식인데요. 봉영식 의원님 보면요, 열병식을 한 해에 3번 하는 거는 흔치 않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흔치 않죠. 그만큼 북한 정권이 무엇인가를 대내적 또 대외적으로 과시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평 분자들을 색출하는 태스크포스를 새로 지난달에 출범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인데 네. 아무래도 그 원인은 경제난이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그 위험을 과시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자주 치름으로써 좀 핵 무력 완성에 대한 희망을 인민들에게 심어주고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이미지를 굳히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이제 김정은 정권이 좀 초조하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그 자신 있게 핵 무력이 완성되었다. 핵 잠수함까지 진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무력 완성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여러 번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 11월 29일 그때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다음에 김정은 총비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의 완성에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얘기했는데 5년 후에 2020년 11월에 다시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한 다음에 이미 완성되었다고 한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대해서
최강의 전략 무기를 완전 무결하게 완성함으로써 존엄 높은 핵 강국의 위대한 위상을 더욱 웅장하게 떠올렸다고 했어요. 예. 이미 5년 전에 완성을 했다 그런 것을 5년 후에 다시 똑같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번에는 완성인데 완전 무결하게 완성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8년 4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제7차 노동당 중앙위 제7차 3차 전원회의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긍지 높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8월에는 코로나 방역 전선에서 위대한 승리를 또 축하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 완성하고 승리를 하는데 그 결과가 과연 믿을만 한 건지, 그래서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